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메리칸 사운드의 살아있는 전설 JB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P바에 가면, 음악바에 가면 JBL, 알텍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음악바에는 왜 그렇게 JBL과 알텍 이런 게 많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022년에 네, LP바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네, 50대 이상, 네, 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로망이라든지 어렸을 때 청소년기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을 때 갖고 네. 싶었던 스피커가 JBL, 알텍 아니면 클립시혼, 네. 뭐 저기 탄노이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김편님은 이제 반말로 하시고 저는 존대를 했는데 이번 회부터 둘 다 서로 이제 존대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 JBL은 정말 JBL, 알텍 그리고 웨스턴 일렉트릭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이런 아메리칸 사운드의 전설 이런 제품들이 저는 음악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그 원료를 올라가면은 사실 극장용 스피커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대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직진성 있게 아주 또박또박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LP바나 이런 공간은 꽤 크잖아요. 근데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는 그렇게 큰 공간을 그 음압으로 채울 수 있는 스피커들이 잘 안 나오죠. 음압도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아주 고가 하이엔드 몇몇 그 모델들 아니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잘 안 만들고 그리고 예전 스피커는 확실히 능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당시에 앰프들이 출력이 그렇게 높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지금 코나님이 네. 말한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정서적으로 보면은 네. 어떤 주인장들의 로망, 네. 특히 이제 JBL, 특히 4웨이 스피커가 주는 푸른 베풀에 대한 맞아요. 판타지 네. 이런 게 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 4344나 진짜 그 과거에 푸른 베풀 이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로망인데 그걸 보면은 푸르른 뭔가 젊은 어떤 정신 그 막 굳은 뭐 결기 막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등푸른 생선 예, 뭐 예. 이런 느낌. 네. 그다음에 젊은 음악을 지향했던 예. 하나 음악의 구손 아 예. 파란 곰팡이. 네. 푸른 곰팡이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JBL은 1902년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에 제임스 랜싱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그 사람이 20대에 이 랜싱 매니팩처러 이런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텍과 합병을 당해요. 알텍과 이제 합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텍 랜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죠. 그래서 알텍 랜싱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지금도 이제 빈티지 매니아들한테 특히 알텍 순혈주의자한테는 정말 추앙을 받고 있는 A5니 뭐 하여튼 알텍의 그 어떤 기술적 기술적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마련을 해놓죠. 제임스 랜싱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JBL 사운드를 만들고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1946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JBL 공식 출범 연도는 현재 네. 1946년으로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3년 후 1949년 때 제임스 벌로우 랜싱 그분이 예. 자살을 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영난, 자본에 쪼들리고 막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 JBL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억하고 있는 JBL은 사실 이때부터예요. 사실 파라곤이나 하츠필드. 제가 좀 종종 가는 그 LP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파라곤이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좋은 상태 파라곤을 만날 수 있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찍 좀 세상을 등진 제임스 랜싱을 추모하면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정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스피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편님은 혹시 JBL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JBL 스피커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4344 네, 그 대표적인 이제 4웨이 그렇죠. 4웨이 스피커인데 이게 이제 국내 액세서리 제작사 중에 아시겠지만은 텍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장님도 네,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후배이긴 한데 그 4344 그 푸른 배필만 놓고 보면 네, 마음이 항상 편안해진다. 그리고 네. 실제 그 본인이 개발하는 액세서리 테스트도 네, 그거를 멀티앰핑, 바이앰핑을 해갖고 테스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곳곳에서 오디오를 만드시는 분들이 모니터로 삼고 있는 게 역시 지금도 4344를 비롯한 여러 JBL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344, 4343 뭐 이런 스피커 처음 보고 그 위용이나 그 사운드 그리고 그 특유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뭐 미니 모델이 나올 정도로 그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JBL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는데 그 4 시리즈 중에 이제 4312가 좀 상당히 유명하죠, 사실.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버전으로 그 다음에 그 4 시리즈 이외에 또 기억나는 거는 L 시리즈예요. 보면은 L100, 뭐 L65, L112, 그 다음에 뭐 L300 이런 모델도 있었고요. 저는 L112를 되게 좀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L112가 4312로는 약간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더 L112로 많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서브라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요즘에 JBL이 정말 옛날에 그 명기라고 할 수 있는 기기들 정말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죠. 그 중에 하나가 L 시리즈입니다. L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중에서 L100 이제 뒤에 클래식이 붙죠. 요즘에 나오는 거는 L100 클래식, 그 다음에 L85 클래식, L82 클래식. 네, L82 클래식, 그 다음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L52 클래식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L100 클래식에 이어서 L82,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L52 클래식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L52 클래식은 뭐 2W이고요. 보면은 하얀색의 퓨어 펄프 그 진동판을 가진 미드 베이스가 있고 뭐 티타늄 돔이 있고요. 그리고 JBL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빨간색, 주황색인가요? 오렌지색 이 마크, 뭐 어테뉴에이터 이런 것들이 또 돋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여러 가지죠. 쿼드렉스 폼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주 좀 예뻐 보여요. 본격적으로 스펙이나 이 설계에 대해서는 김편님이 한번. 그러니까 그 스펙 설계에 앞서서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네. 여기서 가장 솔직히 눈에 띄는 거는 이 전면 이 오렌지 이 쿼드렉스 폼 그릴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여기서부터 이 L100, L82, L52 클래식에 대한 계보를 네.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9년에 처음으로 L100 클래식이 나왔는데 이게 1970년에 이미 나왔던 네. L100 센츄리라는 모델을 오마주해서 리바이벌 시킨 거거든요. 똑같이 12인치 우퍼를 썼고 3웨이고 네. 근데 그 1970년에 나왔던 L100 센츄리는 뭐냐면은 네. 그때 2년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1968년에 나왔던 4310 역시 4310 그 3웨이 모델을 그 모델은 프로용 모니터 모델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홈 오디오용으로 리비전 개편을 하면서 좀 음을 누그러뜨리고 네. 디자인도 좀 더 인테리어에 맞게 부착을 시킨 게 바로 이 쿼드렉스 폼 그릴의 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에 홈 오디오용으로 나온 게 L100 클래식이고 네. 이거를 2019년에 부활시킨 모델이 L100 클래식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쓴 거는 두 개겠죠. 처음은 이 쿼드렉스 폼 그릴이고 네. 두 번째는 12인치 퓨어 펄프콘 네. 우퍼.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엘베 클래식이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JBL에서 이번에는 8인치, 네. 8인치 2A 모델로 L82 클래식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그 우퍼 사이즈를 5.25인치로 줄인 요번 리뷰 제품인 L52 클래식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L 시리즈, L 클래식 시리즈의 가장 큰 시그니처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스폰지의 네. 어떤 커드렉스 폼 그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연보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아니 이게 달인이 아니라 그냥 눈 네. 감으면 떠올라요. 예. 아, 그래요? 자동으로?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게 또 스펙을 보면은 일단은 티타늄이 0.25인치? 0.75인치죠. 아, 75인치. 예. 그다음에 미드 베이스는 5.25인치. 예. 그렇게 돼 있고 어테뉴에이터가 달려 있고 이거는 뭐 JBL 옛날에 431이나 이런 모니터들, 가정용 모니터들에는 항상 이렇게 달려 있던 어테뉴에이터로 이게 고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그리고 뒤에 이제 와이어링은 싱글 와이어링이고요. 그렇죠. 포트는 앞에 달려, 전면에 달려 있죠. JBL은. JBL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JBL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속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표님, 이런 어테뉴에이터나 그리고 미드 베이스 여기 우퍼를 보면은 또 주름이 가 있는데 이런 JBL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런 그 설계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JBL 퓨어 펄프 콘 우퍼를 볼 때마다 궁금증이 두 개가 들었었는데요. 네. 하나는 펄프인데 왜 색깔이 흰색일까? 아, 예. 예. 보통 우리가 갱지 그러면 약간 누런빛, 그레이, 회색빛이 나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서 이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색소, 예, 예. 색소를 첨가를 해서 흰색이 된 거다. 네. 다른 이유는 없다. 뭐 흰색이어야지 더 음질이 유리하고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네. 첫 번째 그 궁금증은 아주 의외로 쉽게 좀 해소가 됐고, 네. 두 번째는 이 동심원상에 주름이 잡힌 건데 네. 영어로는 컨센트릭 리브라고 그래요. 리브. 아, 네. 립. 예, 립. 예, 예, 우리가 저기 스테이크 먹을 때 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갈비. 그만큼 이 퓨어 펄프콘 같이 이 소프트콘은 네. 특정 주파수, 특히 낮은 주파수에서 얘네가 흐물흐물 제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네. 그 보강을 시킨 거죠. 보강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강도를 높여서 좀 더 자기가 낼 수 있는 플래티넘을 내기 위해서 예. 보강 갈비뼈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실제 들어보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보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정미조 씨의 개여울이라는 곡입니다. 뭐 아이유가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데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이 곡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부가 설명하면서 이후에 청취평을 들려드리고 하죠.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일단 공식 임피던스는 4ohm이고요. 감도는 85dB. 그러니까 네,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감도가 뭐 낮고 하니까 좀 앰프 매칭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은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네, 47Hz에서 24kHz.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광대역하게 네. 좀 커버를 하는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8kHz. 즉, 네, 이 5.25인치 콘 미드 우퍼가 상당히 넓은 대역을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들어보면서 매칭은 상당히 이 스피커에 좀 과분하게 좀 매칭을 했어요. 사실 저희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앰프, 분리형 앰프를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스피커의 능력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 본다는 생각으로 프리앰프는 X12 패스랩스의 프리앰프고요.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이 파워앰프, 스테레오 파워앰프를 매칭해서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정미조님의 그 개여울 같은 경우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JBL의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은 약간은 있어요. 고역 쪽에 이제 쭉쭉 좀 시원하게 좀 뻗는 편이고 저역 쪽은 미디 베이스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옛날 빈티지 그 L 시리즈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뭐 클래식이나 이런 재생음은 좀 별로고 사실 팝이나 그 재즈 이런 거 들을 목적으로 저도 예전에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막 포근하고 뭐 이런 사운드, 포근하고 촉촉하고 뭐 이런 사운드랑 거리가 좀 멉니다. 약간 좀 건조하고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아메리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김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5.25인치 작은 더군다나 밀폐형도 아니고 앞에 네. 포트가 있는 북쉘프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인데 이 개여울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호방한 색소폰 소리가 네, 기대 이상으로 잘 펼쳐졌다. 네, 하지만은 전에 들었던 L82 클래식이나 L100 클래식 이 좀 더 큰 우퍼를 쓴 네, 이 형 모델들에 비하면 역시 그 JBL 특유의 어떤 황야에서 부는 황사바람 같은 네, 그런 아까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어떤 건조하고 먼지바람 나는 JBL 특유의 예. 그런 사운드는 역시 네. 약간 좀 찾기가 힘들지 않았나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빈티지 JBL 워낙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중고로도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예전 제품들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 많이 변모된 새로운 JBL 사운드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인상이 요즘 현대 스피커와 좀 교집합이 많아졌다. 물론 JBL 끈을 완전 놓은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특히 퓨어 펄프콘 특유의 어떤 그 맛은 있지만은 네. 좀 더 교집합을 늘린 거는 요 사이즈의 현대 스피커의 어떤 문법이라든지 네. 사운드를 담으려고 JBL이 작정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전체적인 뭐 음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청음이었고요. 다음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아트페퍼의 곡인데요. 이 JBL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악은 사실 저는 재즈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재즈를 즐기기 위해서 JBL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JBL 사랑으로 엄청 유명한 나라가 이웃 일본인데, 일본에 가면 JBL 매니아들이 정말 많고, 그렇죠. 그리고 JBL 매니아들이 대부분 재즈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 뭐 가장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가도 JBL 매니아고요. 상당히 옛날 빈티지 그런 모델을 뭐 즐겨 쓰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트페퍼 이 곡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미조 씨의 어떤 보컬 이런 것도 다른 요즘에 뭐 하이엔드 스피커나 그러니까 저희 이쪽에서 쓰고 있는 뭐 오랑우탄 이런 걸로 들을 때보다 좀 더 달콤하고 이런 맛은 좀 빠지고 대신 좀 더 허스키하게 들려요. 좀. 근데 아트페퍼의 그 색소폰도 좀 더 그런 맛이 좀 더 들어간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 스피커와의 교집합이 뭐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는 해상력과 SMB를 상당히 높였다. 네. 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구경 우퍼에서 얻는 거 이득은 좀 손해를 봤지만은 현대 스피커의 어떤 문법이나 사운드를 갖고 오면서 해상도와 어떤 소리결, 그다음에 SMB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JBL 이 시리즈가 나온 게 원래 시리즈가 나온 게 아마 70년대죠. 70년대 그때 이제 뭐 4시리즈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근데 그 당시에 뭐 70년대라고 하면 뭐 락 음악도 많이 나왔고, 재즈는 이제 막 퓨전이 막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로 가면 뭐 디스코나 또 팝 음악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오던 그 당시, 그런 어떤 세월의 음악의 어떤 그 히스토리, 그 시간들을 다 견뎌낸 또 JBL이라서 이렇게 대중음악에 대한 JBL만의 어떤 해석들, JBL만의 그런 대중음악에 대한 음질적인 그 표현력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이번 이것도 들어보면은 특히 그런 대중음악을 재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되게 귀에 싹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이게 JBL 또 이제 L 시리즈의 클래식 시리즈니까 어떤 그 DNA는 갖고 있지만은 이 소리를 그러니까 안 들어보시고 무조건 JBL 사운드가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경 JBL F 스피커 많이 줄 수 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스피커. 근데 현대 스피커보다는 5.25인치 같은 유닛을 쓴 현대 스피커보다는 상당한 저음이 나온다. 저음의 볼륨감은 역시 JBL의 DNA를 갖고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느껴온 JBL 사운드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저런 곡들 들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JBL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JBL들, 과거에 JBL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전혀 안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또 뭐 좀 그분들도 좀 새롭게 들으실 거예요. 요즘에 그 메이저 이런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현대 스피커들과 또 다르고, 또 다른 소리죠. 옛날 또 원래 JBL의 전통과도 조금 다르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한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